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오 종합뉴스.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 장병들에게 전달한다는 특별관식에 들어가는 돈이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군 예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이 7조 원을 들여 도입하기로 한 F-35 전투기 도입에 미국 정부가 우리 군의 핵심 기술 이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정감사에 아직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중 수화물 분실은 아시아나항공이, 수화물 파손은 대한항공이 각각 1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전달한다는 경력카드와 특별간식에 들어가는 돈이 청와대 예산이 아니라 군 예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어제 청와대가 대통령이 하사한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카드 특식 관련 예산은 모두 12억 원으로 그 대부분이 군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군 예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군이 차기 전투기 F-35 도입 과정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이전받으려 했던 핵심 기술 4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키드 마틴사는 당시 비행 제어와 항공전자, 무장 등 25건의 기술 자료 및 기술 지원을 우리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 정부는 25건 중 4건의 기술을 안보 정책 등의 이유로 기술 이전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해 총 40대 F-35A기를 7조 3,418억 원에 들여오기로 계약했습니다. 정부는 남북이 지난달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남북 당국회담의 개최 시기에 대해서 오늘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 가능성을 두고 남북 대화의 골든타임을 지적하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남북 관계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지 3년 가까이 흘렀지만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의혹으로 남았고 4대강 사업은 막대한 부채 문제 그리고 혈세 낭비와 자연 파괴로 여전히 여야의 주요 공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국감의 하나고 특혜 사건의 당사자인 김승유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오늘 마지막 혁신안과 관련해 인적 쇄신이 보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일 발표될 마지막 혁신안에 대해서 인적 쇄신과 관련된 기준과 관련해서 제안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 일부 비주류의 반론들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어제 방송된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음 대선에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 전에 제대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에 대한 비전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실력을 기르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발언을 두고 안 전 대표가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오후 탈당을 선언합니다. 새정치연합 내 현역 의원의 첫 탈당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김민석 전 의원이 참여하는 원외 민주당이 총선 체제에 나서는 등 야권 재편이 본격화하는 시점이어서 박 의원의 탈당이 야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최근 국경지대에서 마찰을 벌이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북한과 중국 간 마찰은 지난 1월 탈북 군인들이 함경북도 무산과 마주한 지린성 허룽시에서 4명의 조선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전에도 접경 지역에서 탈북한 북한 군인들이 중국 민간인들을 상대로 강도 행위를 한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행보는 사실상 접경 지역에서 북한 측이 일으키는 불법 행위들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지난 7월 4일 이후 79일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유사 증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은 강원도 춘천시 20대 여성은 1, 2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으로 퇴원은 144명, 사망은 36명, 확진은 186명으로 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차량 고장과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으로 열차 지연이 4년 새 86.6%로 급증했지만 한국철도공사가 지연 보상금을 지급한 승객은 전체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5,828회 열차가 지연돼 56억 3,04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 6개월간 보상 대상 인원은 102만 9,350명으로 이 가운데 36.1%인 37만 1,277명만이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65만 8,073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은 15억 6,54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건강보험이 3조 원가량의 흑자가 예상되고 연말까지 총 16조 원에 달하는 준비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업무 현황을 보면 8월 말 현재 3조 7,74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증가로 연말 단기 흑자가 2조 9,96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올해 말 전체 건강보험 준비금은 총 15조 8,0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내 항공사 중 수화물 분실은 아시아나항공이, 수화물 파손은 대한항공이 각각 1위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오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4년 6개월간 항공사별 수화물 분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수로는 아시아나항공이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이 105건, 진에어가 59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사별 수화물 파손은 대한항공이 31,29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22,009건, 제주항공이 5,14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와 부산시 등의 행사에 동원돼 비용만 부담하는 물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 소재 6개 금융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3월 기재부와 사단법인 한중남미협회의 후원 요구에 따라 기관당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총 3억 2,200만 원의 기부금을 집행했습니다. 문화행사의 분담금 명목으로 한국거래소 7천만 원, 기술신용보증기금 5,200만 원 등이 할당됐습니다.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 등을 퇴출할 수 있도록 일반 회고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회사에서 저성과자를 별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607명을 대상으로 웹과 모바일로 직장인이 체감하는 저성과자 관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3.5%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원화 모집 시기가 이원화되면서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원화 모집 시기를 달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6학년도 유치원 원화 모집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11월 말에 원화 모집을 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 추첨이 끝난 12월 초부터 원화 모집이 실시됩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공사립유치원 원화 모집 시기가 달라져 학부모의 선택 기회가 넓어지고 중복 지원과 중복 등록으로 인한 원화 연쇄 이동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추석 연휴 기간에 평상시보다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시작 전날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오후 4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808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주중 일평균 618건, 귀성길 일평균 565건보다 각각 30.7%, 43% 더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추석 귀성길의 우회 도로를 이용하면 최대 40분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귀성길에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에서 서평덕 구간의 경우 우회 도로를 이용하면 이동 시간이 최대 46분 단축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요 우회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일부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도 이용자들도 고속도로 진입 전 교통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국도 14개소에서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로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국민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